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는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역시 결과는 좋지 않네요. 네, 뭐 예상대로인데요. 예.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3%, 선진국 평균치는 마이너스 6.1%로 봤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5.9%, 일본이 마이너스 5.2%, 영국, 캐나다도 6%대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아시아에서만 놓고 봐도 호주가 마이너스 6.7, 대만이 마이너스 4.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시아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그나마 선방할 거라고 평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기 극복의 DNA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한 건데 예. 이게 뭐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 IT와 제조가 강한 나라들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19 감염자들의 동선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요. 예. 거짓말을 해도 GPS 가지고 찾아내고 그리고 통신망이 워낙 잘 깔려 있는 데다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도 아주 주요했고 제조업이 강하다는 건 결국 의료 장비이든 식료품이든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1.2%. 물론 이 역성장이라는 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만 남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처지가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이거 말고 뭐 블룸버그에서 나온 것은 마이너스 당면 0점대더라고요, 그건 또. 예. 블룸버그는 우리가 그 다른 나라들과 달리 L자형보다는 V자형에 가까운 그 V자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기본적인 근거도 역시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과 IT가 강하다는 건데 이번에 그 올해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미국에서도 뉴욕 증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와중에 유일하게 승승장구 그 정말 난공불락이었던 주가가 아마존 주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었습니다만 2,500만 명이 넘는 실직자 속에서도 아마존 회장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게 IT 기업과 IT의 유통을 접합한 기업들이 얼마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 강건해질 수 있는지 예. 보여준 단적인 예거든요. 소비 패턴도 온라인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바뀐 건 사실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만 여기 신규 고객이 강제로 탑승할 수밖에 없는 게 40대 이후에 디지털과 친하지 않았던 우리가 장년층 이후 세대들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못하면 내가 실질적으로 격리되거나 이런 사태 속에 정말 굶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해서 배워서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관련 인프라, 관련 기기 산업도 조금 더 고도화되겠죠. 그러면서 그 K 방역 물품이라고 하나요? 뭐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뭐 진단 키트, 방호구 이런 게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도움이 될 텐데. 네. 반도체가 아마 많이 수출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2월까지는 반도체 수출이 늘었습니다. 늘었고요. 3월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쓸어 담아서 물건을 만드는 중국 공장이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감소세가 나타났는데 4월 들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난다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업무의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학습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달라지니까
온라인 학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 나갈 거고 온라인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일하지 않았을 때 그 방대한 정보들을 어딘가 가상의 공간에 저장해야 하잖아요. 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고 집에서 일을 하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못지않은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성능이 좀 높아질 필요가 있거든요. 예. 이런 곳들에도 반도체 수요가 생길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반도체 판매가 3, 4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삼성의 그 신제품 휴대폰이 안 팔려서 그래요. 근데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고 뭐 중국에선 원래 삼성폰 많이 안 팔려서 중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열리면 반도체가 그쪽으로 다시 흡수가 될 것이고 1억 대씩 생산하는 인도 공장이 다시 풀리면 유럽을 죄송합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중저가 폰 시장이 다시 열릴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떨어져서 업무를 하게 되면 B2B에서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회사 차원에서 이 B2B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수요는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성장률 발표했는데 마이너스였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 위기 이후 최저다. 그건 맞죠. 그건 예.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1.2% 그 IMF가 내놓은 전망치도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우리 언론을 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단순 우리 것만 가지고 하니까 다들 너무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외국하고 비교하면 아까 박 평론가 얘기처럼 네.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조금 위기를 조장하는 건 아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뉴스를 보면 사실과 진실의 영역이 좀 나뉘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 1.2%가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니죠. 예. 그런데 사실의 영역에서 조금 더 깊이 삽을 들고 들어가서 진실의 영역에 다가가 보면 마이너스 1.2%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소용돌이 안에서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상대적으로 데미지를 덜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숫자고요.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가 마이너스 6.8%인데 그때 중국 증시도 올랐고 전 세계 증시도 다 올랐거든요. 예. 물론 미국에서 신약이 개발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두 자릿수 마이너스가 아니네. 여기에 따른 생각보다 뭐 괜찮네. 우리가 예상한 수준이네. 이런 식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6.8%는 사실 놀라운 숫자거든요. 1992년에 중국이 분기 통계 내고 처음인데도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은 나쁘지만 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서 아마 코로나19 이후의 보도 행태 그리고 팩트를 전달하는 방식 예. 이런 것들도 좀 달라져야 할 것 달라져야 같습니다. 된다. 예. 자, 근데 수출 문제는 사실은 뭐 전 세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니까 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수 시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다음 달에 지급한다고 하고 각 지자체에서 뭐 이미 지급한 데도 있거든요.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없는 것보단 낫죠. 예. 경기도의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바를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 집행이 돼서 5월로 지금 예정이 돼 예. 있잖아요. 집행이 되고 난 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기획재정부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정치 모두 한 0.1% 내외로는 성장률을 받쳐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석 달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가 되는데 이게 이제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서 결국 뭐 실업급여나 실직자들한테 다시 그 돈이 돌아가는 건데 네. 뭐 상위 30% 정도 포함되겠죠. 기부 대상자들은. 근데 예, 이걸 기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받아서 써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이게 일단 지금 전제로 하는 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기부금을 고용보험 기부금으로 쓸 수 있다.
이것과 또 그 기부와 관련된 세액공제 이 모든 게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예. 사안이거든요. 여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 법 개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97년 외환위기 당시 생각해보면 이게 반드시 해당 기부 행위가 고소득자들만을 중심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어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재기가 없었던 한국인들의 어떤 시민의식 이런 거 고려할 때 내가 형편과 무관하게 내가 보기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썼으면 좋겠다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고소득층이건 아니면 소득이 좀 낮은 분이건 그거는 저는 별로 개연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군요. 예. 저희는 기부를 할 생각인데, 저는. 아, 그러세요? 예. 네. 왜냐면 그 미취학 아동한테 40만씩 들어오는 거. 제가 80만 원 받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거 아주 깔끔하게 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깔끔하게 써가지고. 아, 잘하셨어요. 소고기도 좀 사먹고 예. 그래야 동네 골목 상권도 살아나죠. 소고기도 사먹고. 네. 애기들 안 가던 미술학원도 보내고 했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그 도움이 되는 게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급여 삭감, 자발적인 어떤 수당의 반납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뭐 삭감이니까 뭐 자발적인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반드시 효과적인 정책이냐 그래서 의견이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그 사회적으로 어떤 모범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삭감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데 둘 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꼭 상위 30%가 아니라도 기부할 수 있다. 그 말도 예, 일리가 있는 얘기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앞서 1부에서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된다. 한국판 뉴딜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게 그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어떤 언급을 시작한 뒤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증시에서 건설, 시멘트 관련 주가가 상한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 추후에 들어보니 디지털 관련 혁신 일자리 내지는 디지털 뉴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뚝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를 것도 너무 떨어질 것도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디지털 혁신, IT를 중심으로 한 뉴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생각보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뉴딜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는 희망근로라고 했고 97년에는 공공근로라고 했던 그 정부가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예. 건데 IT만 가지고는 그 고용 수요가 충당이 안 되거든요. 예. 아마도 그 디지털 IT 부문에서 만들어내는 일자리하고 전통적으로 도로를 놓고 뭐 철도를 깔고 하는 방식의 SOC하고 아마 그 믹스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뉴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학 개미운동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개인들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개미들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은 그 장의 변동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 그 기회라는 게 큰 변동성이 없고서야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크게 오지 않는다고 판단들을 하시니까. 근데 글쎄요. 그 가격이 낮아졌을 때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해서 몇 년씩 뒀다가 수익을 보는 방식이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원유 ETN 이런 데 섣불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셔서 이런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 원유 네. 선물 ETN 이것도 지금이 바닥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가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심리 같은데.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 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괴리율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실제 시장의 가격하고 지표 가치 사이의 차이가 막 1000%씩 벌어져 있는데 들어가시면 뭐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000% 손해보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너무 용감하신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제 네. 주위에도 몇 분이 여기 들어간다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제가 말리고 있는데. 네, 이게 사고 팔기 쉬워서 그래요. HTS로 뭐 간단하게 거래하실 수 네.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과열돼 있냐면 작년에는 월 단위 기준으로 개인들 거래량이 한 1억 원, 10억 원, 뭐 억 원 단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1조 2천억 원. 그러니까 뭐 상상이 되시죠? 어느 정도. 굉장히 고요한 시장이었는데 지나치게 과열돼서 시장의 괴리율을 조정하는 증권사들의 예. 역할조차 무색해진 상황이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지금 떠나간 외인들은 언제 돌아올까요? 글쎄요. 그건 진짜 며느리도 모르겠는데 한국 시장이 분명히 예. 저력이 있는 시장이고 저평가돼 있는 시장이라는 것만큼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개방성이 좀 높은 나라고요. 네. IMF의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을 봐도 아시아에서 어드밴스드 군으로 분류돼 있는 나라 중에 상당히 개방성이 높은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시장의 사이즈는 작고 우리가 들어가면 오르고 떠나면 떨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약간 장난을 치는 구석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상황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외인들이 파는 것을 개인이 다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 사이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꽤 계시던데요.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고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유 선물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242님 문자 주셨습니다. 이동영 최고 고맙습니다. 0724님도 앱 설치 인증샷과 함께 퇴근길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병과 김판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